어쩌다 보니까 최근에 의자가 3개나 더 생기게 되었습니다. 사진 촬영이나 리뷰는 전부 끝낸 상태인데 쓰고 있는 의자와 함께 영상으로도 한번 만들어보고 싶더라고요. 제품 제공과 함께 영상 활용까지 허락해주신 각 브랜드에 감사드리면서 영상의 모든 내용은 업체와는 무관한 제 개인적인 견해라는 점도 밝힙니다. 의자는 직접 앉아보는 게 가장 좋겠지만 전부 다 찾아가서 앉아보는 것도 쉬운 일은 또 아니거든요. 이 정도 가격대의 의자들은 특징적인 부분들을 하나씩은 갖고 있기 때문에 장단점과 함께 살펴보시면서 취향에 맞는 의자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키와 몸무게는 남성 평균에 가까운 편이고요. 모션 데스크와 함께 PC 작업과 게이밍에 활용했습니다. 평균 체형인 와이프와도 평이 갈리는 부분이 있을 정도로 사람마다 다르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사이즈 오브 체어 프로입니다. 사실 그렇게 기대를 했던 제품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익숙하게 봐왔던 사무용 의자 디자인과 크게 달라 보이는 부분이 없었거든요. 사용자의 체형에 맞춰 제작된다고 하는 것도 마케팅의 일환이 아닌가 생각했었는데 이게 막상 앉아보니까 꽤 의미가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확실히 해외 브랜드의 의자에 비하면 뭔가 아담한 듯 하면서도 잘 맞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의외로 가장 만족스러웠던 부분은 좌판이었습니다. 예전에 비슷한 디자인의 의자를 써봤다가 좌판에서 엉덩이가 미끄러지는 게 너무 불편해서 의자를 처분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이건 표면부터 하이 스웨이드 재질로 상당한 마찰력이 느껴지더라고요. 거기에 3중 레이어 폼으로 사무용 의자치고는 상당한 쿠션감까지 갖고 있어서 하체를 부드럽고 확실하게 잡아준다는 느낌이었습니다. 팔걸이도 다양한 방향으로 조정 가능하고 특히 2개의 관절로 좌우 위치까지 맞춰줄 수 있다는 것도 좋았습니다. 팔걸이가 책상 상판과 간섭 없이 가까이 붙어줄 수 있는지가 제가 의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 하나인데요. 등받이와 상판 사이의 범위 내에서 최소의 길이로 줄여둔 것 같은 팔걸이는 이런 부분에서 상당한 장점으로 느껴졌습니다. 책상에 가까이 앉아야 어깨가 앞으로 나가지 않으면서 가슴도 펴지고 팔꿈치도 좀 더 안정적인 각도가 나오더라고요.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진 다리와 팔걸이 부속으로 좀 더 고급스러운 느낌도 듭니다. 블랙과 실버로 책상 주변 소품들을 맞춰가고 있어서 이런 색상 조합도 아주 마음에 드는 부분이었고요. 메쉬 재질의 등받이도 적당한 굴곡과 탄성으로 허리와 등을 잘 받쳐주었는데 딱 하나 틸팅 강도 조절 기능이 없다는 것이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체중에 따라 틸팅 강도가 저절로 조절된다고 하는데 PC 작업에서 허리와 등을 지지해주기에는 텐션이 너무 약하다고 느껴졌거든요. 틸팅 텐션이 강하다는 사용자 평이 많아서 좀 더 부드러워진 2세대의 틸트가 적용된 것으로 보이는데 하나의 틸팅 강도로 다양한 사용자들을 모두 만족시키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등받이 각도를 고정한 상태에서는 약간의 유격도 있긴 했지만 몸을 흔들지 않는 이상 크게 거슬리는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건 다 괜찮았는데 한 가지가 빠져버리니까 이게 더 아쉬운 것 같더라고요. 틸팅 강도 조절까지 더해졌다면 훨씬 더 좋은 평가가 가능했을 것 같습니다. 이 기능을 잘 사용하지 않는다면 크게 상관이 없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전반적으로는 평범한 디자인 속에 바른 자세를 위한 디테일들을 여러 찾아볼 수 있었고 보기보다 꽤 만족스러운 의자였습니다. 다음 의자 2개는 게이밍 의자로 출시된 제품들입니다. 하나는 작년 롤드컵 결승 무대에서 페이커와 데프트 선수도 사용했던 시크릿랩 타이탄 에보, 또 하나는 얼마 전 LCK 스프링에서 우승을 차지한 젠지 e스포츠 팀과 4년간의 협업을 통해 만들어진 시디즈 GC 프로입니다. 게이밍 의자는 대체 뭐가 다른 건가 싶었는데요. 확실히 사무용 의자에서는 볼 수 없었던 기능과 디테일이 있었습니다. 먼저 시크릿랩 타이탄 에보입니다. 프로게이머가 설립한 게이밍 의자 전문 브랜드인데 사실상 의자 모델이 이거 하나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그래서인지 레이싱 시트 형태의 게이밍 의자에서 가장 높은 완성도를 보여주는 제품이라고 할 수 있고 포장부터 디테일한 부분까지 전체적인 마감이 가장 훌륭했습니다. 비슷하게 생긴 카피 제품이 많다고 해서 시트 뒷면에 달린 NFC로 정품 확인도 가능했습니다. 다양한 브랜드와의 협업으로 선택할 수 있는 커버 종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무난한 블랙으로 선택하긴 했지만 핑크색 디바 에디션이 진짜 잘 나온 것 같아서 한참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이 의자에서 가장 좋았던 부분은 자석이 내장되어 있는 헤드레스트였습니다. 메모리 폼의 쿠션감과 벨벳 소재의 부드러움, 여기에 쿨링 젤까지 내장되어 있어서 포근하면서도 시원한 마치 에어컨 틀고 이불 덮고 있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세탁을 위해 커버까지 탈착 가능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게이밍 의자는 격렬한 마우스 움직임에도 팔꿈치를 잘 잡아주기 위해서 팔걸이가 넓고 평평한 것이 특징인데요. 다양한 방향으로 조절되는 것은 기본이고 자석 방식으로 메모리 폼이나 테크노젤 소재의 팔걸이로 바꿔 끼워줄 수도 있었습니다. 고정형 바퀴나 럼버 필로우 같은 다양한 의자 액세서리도 선택할 수 있었고요. 등받이 안쪽에 보이지 않게 럼버 서포트도 내장되어 있습니다. 양쪽에 달려있는 노브로 위치와 곡률까지 조정해서 내 몸에 맞춰줄 수 있다는 것도 장점 중 하나였습니다.
등받이는 165도까지 높여집니다. 아직 익숙해지지는 않아서 누울 때마다 뭔가 불안한 느낌도 드는데요. 의자 무게도 34.5kg로 상당한 편이고 흔들림 없이 안정적이었습니다. 등받이와 좌판은 보기와는 다르게 좀 단단한 편입니다. 푹신함과 딱딱함의 중간 정도인데 몸을 잘 지지해준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가장 큰 단점은 의자가 크다는 것이었습니다. 권장 사이즈로 구입했지만 좌판 깊이가 깊어서 무릎 뒤쪽이 걸리는 느낌이었고 발도 바닥에 완전히 닿지 않았습니다. 가장 작은 S 사이즈도 최저 높이는 비슷하더라고요. 이것도 전작에 비하면 낮아진 거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해외 브랜드라서 그런 건지 전체적으로 의자가 크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팔걸이에서 유격과 소음이 발생하는 것도 아쉬운 부분이었고요. 틸팅 강도 조절은 가능하지만 좌판과 등판이 다른 각도로 기울어지는 싱크로나이즈드 틸팅이 적용되지 않아서 흔들의자 같은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사이즈가 좀 크긴 하지만 반쯤 누워있거나 양반 다리로 앉기에는 오히려 더 좋은 부분도 있었고 해외 여러 매체에서 최고의 게이밍 의자로 꼽히는 제품인 만큼 제품 자체의 퀄리티는 훌륭했습니다. 체형이 크신 편이거나 다양한 자세로 앉고 싶으신 분들께는 괜찮은 의자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CDG에서 출시한 게이밍 의자 GC 프로입니다. 사무용 의자 브랜드로 잘 알려져 있지만 이번에는 정말 독특한 의자를 출시했더라고요. 일단 의자에서 이게 되네 싶은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동차용 쿨링 시트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3단계로 바람 세기 조절까지 가능하고요. 아무래도 팬이 돌아가다 보니까 소음도 어느 정도 느껴지고 엄청 시원하다까지는 아니지만 은은한 냉감이 느껴지면서 엉덩이 쪽에 체온이 오르는 것을 확실하게 막아주었습니다. 두 번째로 등받이 뒤쪽에 LED 조명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단순하게 불이 켜지는 게 아니라 입체적인 형상 내부에서 은은하게 간접 조명으로 비춰주는 게 꽤 고급스러운 인상이었습니다. 심지어 의자 구성품에 PC 연동을 위한 USB 동글까지 들어있었습니다. 전용 앱을 통해 세부적인 조명 설정을 해줄 수도 있고 로고 아래쪽을 터치해서 간단하게 켜줄 수도 있었고요. 야간에 컬러 설정이 가능한 조명들과 함께 톤을 맞춰두면 게이밍 셋업을 완성시켜주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이밍 의자와는 다르게 디자인에서도 뭔가 좀 고급스러움이 느껴집니다. 얇게 빠진 다리 부분과 내부가 뚫려있는 휠, 커다란 헤드레스트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게이밍 의자답게 팔걸이도 넓은 범위로 조정 가능했습니다. 높이를 11cm나 올려줄 수 있었는데 패들을 이용한 게이밍에서 팔을 걸쳐두는 이런 자세가 상당히 편하더라고요. 틸팅 유격과 소음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 수준이었고 틸팅 강도도 4단계로 간단하게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쿨링 시트와 LED 조명의 전원으로 좌판 아래쪽에 보조 배터리를 장착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게 보조 배터리가 절전 모드에 들어가게 되면 바로 조작이 안 돼서 커버를 열고 버튼을 한 번씩 눌러줘야 하더라고요. 이 과정이 좀 모양도 빠지고 완성도가 확 떨어지는 느낌이라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등받이의 허리 쪽 굴곡이 완만한 편이라 허리를 받쳐주는 느낌도 좀 부족했습니다. 바르게 앉은 자세보다 양반 다리나 반쯤 누운 자세에서 더 편안하게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쿨링 시트와 LED 조명이라는 새로운 시도를 고급스러운 디자인에 담아낸 게이밍 의자라고 할 수 있고요. RGB 감성의 게이밍 셋업을 완성시켜주는 독특한 의자를 찾고 계신다면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직접 구입해서 3년째 사용 중인 허머밀러 에어론입니다. 여러 대기업에서도 사용한다고 하고 흔히 얘기하는 사무용 의자 3대장 중 하나로 꼽히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전체가 메쉬 소재라는 것에서 확실한 장단점이 생기게 되고요. 일단 상당히 시원합니다. 에어론을 쓰다 다른 의자를 쓰게 되면 의자가 오래 앉아있으면 이렇게 더워지는 물건이었구나 하는 역체감을 심하게 느끼게 되더라고요. 탄력있게 무게를 분산시켜주면서 몸을 지지해주는 착자감도 상당히 만족스러운 부분이었습니다. 팔걸이도 역시 완성도가 높은 편입니다. 푹신한 쿠션감에 유격도 느껴지지 않았고요. 미세하게 높이까지 조정해줄 수 있는 부분도 좋았습니다. 단점으로는 섬유 마찰로 인해 좌판 아래쪽에 쉽게 먼지가 쌓이게 됩니다. 여름에 의자 뒤쪽에 선풍기만 켜놔도 상당히 시원한데요. 웬 먼지 덩어리들이 바닥에 하나씩 나타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게 어디서 나온 건지 몰라서 당황스러웠던 기억도 있습니다. 또 메쉬를 잡아줄 수 있는 프레임이 있어야 하는 구조라 좌판이나 등판의 외곽 부분이 딱딱할 수밖에 없고 이게 바른 자세를 벗어나게 되면 바로 불편함이 느껴지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 가격에 헤드레스트가 없다는 것도 단점입니다. 헤드레스트 없이 2년 정도 사용하다가 얼마 전에 추가로 장착해줬거든요. 헤드레스트가 없다고 불편함을 느끼지는 않았지만 머리를 기대줄 곳이 생기니까 확실히 더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1년 정도 사용했을 때 등받이와 연결되는 나사가 양쪽이 다 풀려버렸습니다. 손으로 잠궈보려니까 돌아가지도 않고 괜히 공구로 건드렸다가 보증 날아갈까봐 건드리지도 못하고 있고요. 약간의 유격이 생겼는데 일단은 그냥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좋긴 하지만 앞서 소개한 의자 3개를 합친 것과 비슷한 가격입니다. 얼마나 모션 데스크와 의자를 합한 것보다도 훨씬 높은 가격이고요. 최근 가격 인상으로 가성비와는 훨씬 더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12년의 보증 기간 동안 매일 알차게 사용한다면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의자라고 생각됩니다. 의자 사용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허리 건강에는 바른 자세로 앉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션 데스크의 비중도 상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한 번씩 일어나서 자세를 바꿔줄 수도 있고, 사실 이것보다 더 좋은 점은 자신의 키에 맞춰서 책상을 낮춰서 쓸 수 있다는 점이더라고요. 책상 앞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으시다면 모션 데스크 사용도 추천해드리면서 허리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쾌적한 방구석 책상 꾸미기, 오늘의 데스크 오데스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